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7일 오후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한 명의 국민으로 우연치 않은 기회가 생겨서 조금 많은 것을 알게 된 일반 시민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사회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지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연치 않은 기회가 생겨서 의문점이 풀리긴 했습니다. 그거를 전부 말하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 사회적인 이슈 현상을 보고 제가 느낀 대로 정리해서 저의 채널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몇 안 되는 구독자분이시지만 저한테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LH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LH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요. LH 정규직 전환자 중 7% 임직원 친인척이라고 하네요. 한국정기에서는 LH로 흥했던 변창흠 취임 109일 만에 LH로 불명예 퇴진했다고 하네요. LH가 문제가 됐던 게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아주 고급진 정보로 손쉽게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허탈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고급진 정보로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수익금을 냈던 사람이 조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있죠.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다 나오네요. 여기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배에다 구멍을 내서 침몰시킨 건 아닌데요. 대통령이 때문에 아마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한 감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참사는 안전사고거든요. 많은 그동안 만약에 세월호가 그날 그때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안전사고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방치되어 오다가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월드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이들이 안전부주의라고 해야 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요. 대학생들이 엠트를 갔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 그런 안전사고도 있었고요. 세월호 또한 여객선이 운행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죠. 세월호는 1994년 6월 일본에서 운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 10월까지 18년 동안 일본에서 운행을 하고 이후에 청해진 해운에서 이 배를 도입해 개조를 합니다. 총 톤수를 6,825톤으로 늘렸고요. 승객 정원도 921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인천과 제주를 항로에 투입을 했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화물 과적 고박 불량이라고 해서 고정시키는데 불량을 했기 때문에 조타수의 운전 미숙에 발표가 됐죠. 우리나라에는 조금 특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공산주의 국가로 가려면 현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요. 선동이라는 걸 합니다. 선동을 하는데 그 선동의 도구로 이용됐던 게 세월호 같아요. 아주 좋은 선동거리죠.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현 정부에서가 아니라 무조건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동기구가 됩니다. 이번에 오세훈 수상, 이번에 4.7 재보선에서 봤듯이 김어준 방송이 참 난리가 났어요. 오세훈 시장을 안 좋은 사람,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선동을 했죠. 없는 얘기도 막 지어내고 어떻게든지 막 엮어내려고 온갖 거짓을 막 뿌려댔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많은 거짓말과 선동이 있었죠.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공산주의가 아무리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북한은 공산주의고요. 중국한도 공산주의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언론에서는 공산주의를 미화를 시켰죠. 많이.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미화를 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공산주의 인권, 공산주의에 대한 진실된 모습을 방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좀 왜곡해서 친일파를 가장 잘 숙적한 사람이 김일성이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김일성을 추켜 세우는 그러한 분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공산주의를 조금씩 좋은 걸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됐고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4년간의 국정 운영을 보면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정책은 아주 좋아 보이지만 그건 북한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좀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다시 말하면 낮은 단계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한테 세월호라는 거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되면서 세월호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이거를 결론을 내버리고 끝나면 더 이상 선동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나니까요.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대표적인 게 5월 5.18이 있죠. 이 5.18은 이거 잘못 얘기하면 잡혀가나요? 일단 끝나지 않아요. 세월호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 때 동안 세월호는 조용했고요. 그리고 해결된 건 없습니다. 이번에 윤미향이 아주 인자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세월호 아이들을 추모했습니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를 30년간 삥 뜯고 돈도 잘 벌었죠. 그런 다음에 깔끔하게 버렸죠. 깔끔하게 버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이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 당시 세월호도 그 애들이 안타까워서 준 게 아니죠. 안타깝고 뭔가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진심으로 다가간 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합니다. 방명록에 썼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거예요. 어때요? 괜찮나요? 미안하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안전사고에 있어가지고 무감각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고맙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먼저 꿈꾼 자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위해서 너희들의 죽음을 잘 쓰겠다는 의미죠. 그냥 고마운 거예요.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이 고마운 거죠. 선동이라는 거는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합니다. 김일성 일가는 선동을 잘했죠. 현실이 따라주지 못했지만 선동은 진짜 잘했어요. 국민들은 굶어 죽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김정은은 잘 삽니다. 기쁨조도 한 엄청 많죠. 70명 넘을 거예요 아마. 별장이 70군데인가요? 많아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혼자 잘 먹고 잘 살죠. 그게 낮은 단계, 그게 높은 단계 연방제예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려면 마지막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주한미군 철수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싹 먹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려면은 군사력을 약화시켜야 되고요. 군인들의 정신력도 해이해지게 만들어야 되고요. 군대 무기가 최신화되는 것을 막고요. 그리고 가급적 전투 인원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해안이나 해방 경비에 있어가지고 최첨단 장비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수동으로 감시를 못하게끔 해야 하죠. 군대 내에서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을 핍박을 계속 해야죠. 이건 만약인데요. 만약에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저한테 총이나 한 자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을 쏠 줄은 알거든요. 군대에 갔다 와서. 북한군을 많이 데려갈 수 없지만 정말 운 좋으면 한 명이라도 데려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총이라도 한번 쏘고 싸워보고 해야죠. 그 이후에 나라가 빼앗긴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총 한 번 안 쏴보고 나라를 빼앗기면 억울하잖아요. 저야 총을 한 자루 주고 실탄만 주면 그 실탄이 떨어질 때까지는 잘 싸울 수 있을 겁니다. 총 쏘지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 훨 낫죠. 근데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공산화의 마지막 단계인 북한의 침공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미국도 알고 있을 거니까요.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6.25는 주한미군 철수 1년 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거는 저와 같은 40대는 교육받지 못한 내용이죠. 교육 받았다면 저는 잊어버린 거겠죠. 세월호의 그 아이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뼈아픈 우리 어른들이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지고 일어난 대형 참사였죠. 그리고 누구 한 명을 처단해서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죠. 선동을 하려면 이 아이들의 죽음은 상당히 고마운 존재가 되겠죠. 선동을 해야 되니까요. 선동을 해서 나라를 빼앗아야 되니까요.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를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아요? 세월호는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고 안전불감증이 가져다 준 최고의 참사죠. 이게 진실이에요. 누가 일부러 세월호를 격침시킨 게 아닙니다. 세월호는 어떤 누구도 일부러 침몰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사고예요. 그리고 천안함이 있습니다. 이 천안함사들 너무 안타까워요. 국민들은 연평해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1연평해전 때는 북한군이 많이 죽었어요. 북한의 패죠. 그거를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일으킨 게 연평해전 2라고 그러네요. 북한은 연평해전 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연평해전 때 좀 참패를 당했죠. 두 번째 제2연평해전에서도 그렇게 큰 승리를 못 거뒀어요. 제2연평해전 때는 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함정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했죠. 그것도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나 봐요. 천안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함은 검색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봤듯이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천안함을 끝까지 그냥 사고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참 검색해보면서 좀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 천안함이 그때 어뢰로 격침시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거 천안함 침몰시켜서 많은 인원이 전사를 했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많이 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 시대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대립이 심했죠. 아마 이승만 대통령님도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이 천안함에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폐잔병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이 천안함 자체가 그냥 자초된 거라고 몰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 아마 박해가 엄청 심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님 때는 아마 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천안함은 정확히 이 나라를 지키려고 군복무를 쓰고 있던 중 기습적인 공격에 의해서 격침이 된 용사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한 용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존경받아야 되고요. 이 사회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북한 관련해서는 거의 금기시대에 왔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영화나 이런 문화예술 계통에도 북한의 모습을 미화하는 것 많아도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고 싶으면 이해란 TV를 가서요. 거기에 있는 이해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북한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이 사회에는 탈북민들을 간첩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졌죠. 이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게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옛적에는요. 이 공산주의하고 가장 용감하게 잘 싸웠던 사람들이 탈북자였어요. 이분들의 그 공산주의와 싸웠던 그건 정말 전설과 영웅담처럼 대단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2명이 16대 2로 싸워서 16명을 제압할 정도로 무린고수 아닌가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런 무린고수가 많아가지고 북한 공산당하고 아주 잘 싸웠다는 전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의 소설 속에 등장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 둘을 북한으로 그냥 넘긴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어떻게 싸우면 16대 1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무용담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천안함은 정권이 바뀌면 이 천안함의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의무가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함에서 열심히 이 나라를 지키다가 불의의 기습에 당한 우리 천안함 용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분들을 항상 위로해주고 이분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줘야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막연하게 느꼈던 이런 공산주의가 우리들은 지금 현실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 모든 정책이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에는 사회주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조국이 있고요. 이 조국은 문재인이 아주 좋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에게 항상 마음에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간첩이 아닙니다. 조국처럼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밝히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스스로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문재인은 간첩이나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스스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간첩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니까요. 며칠 전이 아니죠. 어제 미국에서 한국
대한민국 이제 인권청문회가 개최가 됐죠.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 탄압 국가에 속해 있거든요. 언론의 자유는 없고요.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있죠. 김여정의 말을 듣고 대북전단을 바로 못하게끔 충성을 다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인권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강미은 TV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따따부따에 가서 봐도 자세하게 나오고요. 성창경 TV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이해란 TV 가셔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우리 자유를 공격하고 있는 게 거기에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번 문재인 정부로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 선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국민을 항상 분열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뭉치지 않으면 이 공산주의는 10년이 가고요. 짧으면 10년, 길면은 수백 년이 갈 수가 있어요. 진짜 이게 국민들이 한번 뭉치는 게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 더 이상 사회주의 정책은 싫답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이미 저희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야당만 단일화로 합쳐지면 되죠. 요번에 안철수 의원과 합당한 거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그 위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면은 다 받아줬으면 합니다. 다 받아주고 윤 총장님도 꼭 받아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 용광로가 되어주고 경험치가 되셔가지고 단일화를 이루셔서 나오시면,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때는 국민들과 정당이 하나가 되면 부정선거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하는 사람도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그 부담감은 최고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라는 게 이미 나왔죠. 정당까지 하나로 대표자가 나오면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게임이 됩니다. 야당이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권 교체하시고 정권을 창출하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개파를 나누셔서 싸우셔도 되고요. 자리를 잡으려고 막 티각태각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번만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정권을 바꾸는데 올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죠. 이대로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제3당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당이 만들어져서 그 3당으로 분열돼서 투표를 해서 이길 수 있게, 만약에 3당으로 분리되는 순간 3당이 나와서 이게 합쳐지지 않고 끝까지 가면 무조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집니다. 이거는 필패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로 뭉치시면 필승입니다. 필승. 제가 이야기해드릴 건,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마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친모하고 친모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요. 서로가 자기 애라고 할 때 솔로몬 왕은 그 아이를 둘로 갈라서 하나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친모는 무조건 그걸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친모가 아닌 경우엔 그 아이가 죽던 말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김종인이 하는 게 이런 방식이에요. 너무 잔인한 방식이긴 한데 김종인한테 정치를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더 이상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기 안 좋죠. 이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김종인이 가르치는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잘 합치셔가지고 꼭 승리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때 가면 하나 돼 있다면 아마 그때 가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야당 단일화 방해가 엄청 심할 겁니다. 근데 잘 이겨내셔서 전 국민이 웃을 수 있고 전 연령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7일 경제는 희망은 있지만 달걀을 아직 하나밖에 못 먹는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한 명씩만 늘어도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됩니다. 나중에 천안함 세월호 백신을 빼먹었네요. 백신은 화이자 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를 맞아야죠.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안전한 백신을 맞을 선택할 그 권리는 있어야겠죠. 백신 얘기는 다음에 또 아직 시간도 많고 하니까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